안쪽으로 색을 살짝 강조를 해주시고요. 바깥쪽으로 자연스럽게 풀어지게 가볍게 명암을 잡아주시면 보다 입체감 있는 형태의 표현이 쉽게 만들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더그린 김주영입니다. 오늘 영상은 다양한 모양의 꽃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의 종류에 따라서 꽃잎의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죠. 어떻게 하면 쉽게 입체적인 꽃잎의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꽃잎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꽃의 형태를 한번 그려볼게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가장 기본적인 꽃의 형태는 어느 정도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보통 그림을 그리실 때 눈에 보여지는 형태를 기본적으로 쭉 따라서 형태를 그리시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꽃을 그리더라도 꽃잎을 하나씩 그려나가서 위치를 잡아나가는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조금 더 정확한 형태를 잡기 위해서는 대략적인 꽃잎의 비율을 먼저 잡고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전체적인 꽃의 윤곽을 먼저 연하게 잡아주시고요. 이 윤곽에 들어가는 비율을 나눠주시면 좋아요. 피자 조각을 나눈다는 생각으로 원의 중심 지름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꽃잎이 몇 장 있느냐에 따라서 비율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각각의 꽃잎의 넓이에 맞춰서 조각을 먼저 나누어 놓고 진행을 하시면 훨씬 안정감 있는 비율의 꽃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비율을 연하게 잡아주고요. 이 안에 꽃잎을 하나씩 집어넣어 주시면은 보다 비율이 안정적으로 쉽게 잡힐 수가 있겠죠. 이렇게 5개의 꽃잎을 집어넣어 줬어요. 가운데 봉우리 안쪽에는 작은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주고요. 조금 더 진한 색연필을 가지고 꽃잎의 모양을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외곽의 굴곡들을 자연스럽게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끝이 깔끔히 떨어지는 꽃잎도 있지만, 대부분의 꽃잎의 형태를 보면 다양한 형태의 변화들이 존재하죠. 그 형태를 기본 비율 작업 이후에 추가를 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작은 꽃잎의 형태 변화를 따라 그리다 보면은 전체적인 꽃잎의 균형감을 놓치기가 쉬워요. 이런 식으로 외곽에서 형태의 변화를 찾아주면서 꽃잎의 모양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 됩니다. 이 안쪽에 선 몇 개만 그어 주시더라도 훨씬 더 입체감 있는 꽃잎의 모양이 나오게 돼요. 다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형태의 구조 변화를 간단한 선만 가지고도 쉽게 표현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다음은 조금 더 입체적인 꽃잎의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타원을 그려주고요. 중심선을 하나 체크를 해주세요. 깔때기 모양으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좁아지는 몸통의 형태를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간단한 나팔 모양의 기본 도형을 그려줬고요. 자,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홈이 시작되는 위치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형태, 둘, 말려 들어가게 형태를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잎사귀의 모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구체적인 꽃잎의 형태 변화를 추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이 무늬가 기준이 되고요. 이 기준 중심에 맞춰서 꽃잎의 좌우 넓이를 동일하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꽃잎의 문양 좌우의 넓이를 맞춰가면서 꽃잎을 하나씩 추가를 해주세요. 꽃받침의 형태도
이렇게 추가를 해줬어요.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꽃잎은 어둡게 색감을 강조해 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볍게 형태를 표현을 해봤어요. 자, 이번엔 안쪽에 작은 꽃봉오리가 있고 그 주변을 넓게 꽃잎이 펼쳐진 모양의 형태를 그려볼게요.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에 그려질 꽃잎의 개수에 맞춰서 비율을 한번 간단히 나눠 볼게요. 하나, 둘, 셋. 꽃잎과 꽃잎 사이에 작은 꽃잎을 하나씩 추가를 하는 거예요. 뒤쪽 넘어가는 부분엔 꽃잎이 살짝만 보여지겠죠. 이렇게 7개의 꽃잎을 그려줬어요. 자, 안쪽에 작은 꽃 봉우리 먼저 그려볼게요. 조금 진하게 아래쪽에 몸통을 그렸고요. 위쪽에서는 처음에는 원형의 간단한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형태의 변화를 추가해 볼게요. 울퉁불퉁한 웨이브 치는 모양으로 형태를 추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주변을 감싸고 있는 꽃잎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꽃잎, 네 번째 꽃잎, 다섯 번째 꽃잎의 형태를 마저 그려줬고요. 마찬가지로 안쪽에서 말려 들어가는 형태선을 몇 줄만 추가를 해주면 훨씬 입체감 있는 형태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양한 시점에서 바라보는 꽃잎의 형태를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원뿔 형태의 기본 도형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하나는 아래에서 약간 올려다보는 꽃 봉우리의 형태예요. 곡면의 형태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꽃 봉우리의 형태를 그려주실 때는 곡면의 형태가 이렇게 반대로 위로 볼록한 기울기로 형태를 잡아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약간 위에서 내려다보는 꽃 봉우리를 그려볼게요. 그리 넓지 않은 타원을 그려주시고요. 아래쪽으로 좁아지는 형태, 그 다음에 밑에 꽃받침이 되는 밑단의 형태를 그려주시면 돼요. 위쪽에서 보여지는 윗면의 간격에 집중을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 사이 간격이 더 넓은 타원을 그려주시면 돼요. 자, 타원을 조금 더 크게 그려볼게요. 자, 이제 타원의 간격이 넓어진 만큼 꽃 봉우리의 이 옆면의 두께는 더 조금 보여질 거예요. 기울기가 훨씬 더 급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밖에 보이지 않겠죠. 밑에 꽃받침의 형태도 훨씬 작아질 테고요. 이쪽에 안쪽에 꽃봉우리의 형태가 이만큼 보였다면 여기에서는 보다 넓게 봉우리 안쪽의 형태가 보여져야겠죠. 마치 전등 갓을 뒤집어 놓은 듯한 형태가 됐죠. 자, 이 간격이 훨씬 더 넓어졌어요. 마지막 완전히 높은 시점에서 바라본 꽃잎을 그려주실 때는 이 타원의 넓이를 훨씬 더 크고 둥글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꽃봉우리의 옆면의 형태는 보일까요? 당연히 표현이 되지 않겠죠. 안쪽에 꽃봉우리 중심 부분의 형태는 보다 정확하게 모든 부분이 다 보여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안쪽으로 움푹 파이는 접시의 형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안쪽 간격이 훨씬 더 넓게 보여지고 있죠.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형태는 곡면의 흐름이 이렇게 위쪽으로 솟은 듯한 형태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부터는 윗면의 타원의 넓이를 점점 넓히면서 시점의 변화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방식을 적용해서 꽃 봉우리의 형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꽃 봉우리예요. 자, 이렇게 연하게 형태를 잡아주시고요. 꽃 봉우리에 꽃잎을 한 장씩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꽃잎이 한 장 있고요. 옆으로 꽃잎이 한 장 추가가 되고요. 저 뒤쪽으로 넘어가는 꽃잎이 보여지겠죠. 반대쪽에도 같은 방식으로 꽃잎을 그려나가시면 돼요. 밑에 꽃받침도 그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꽃 봉우리의 형태가 그려졌죠. 약간 위에서 내려다보는 봉우리도 한번 그려볼게요. 타원의 형태로 그리 넓지 않은 타원의 면적을 그려주시고요. 아래쪽으로 좁아지는 꽃잎의 기본 형태를 잡아주세요. 자, 이제 꽃잎을 하나씩 추가를 해볼게요. 일단 정확한 형태가 나오기 전까지는 연한 선을 이용해서 형태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형태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잡혔다라고 생각이 될 때 선을 진하게 강조해 주시면 됩니다. 꽃잎이 살짝 말려있는 형태가 되겠죠. 이쪽을 이렇게 타고 돌기 때문에 약간 말려있는 꽃잎의 형태를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커다란 꽃잎이 하나 또 지나가겠네요. 이쪽의 꽃잎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형태가 앞쪽에서 뒤쪽을 이렇게 타고 돌아가는 형태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그려주시고 꽃잎 한 장을 더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밑에 꽃받침을 그려주시고요. 조금 더 시점이 높은 꽃 봉우리의 형태를 진행을 해봤어요. 다음은 시점이 조금 더 높아지는 형태, 윗면이 더 넓게 보여지는 꽃 봉우리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안쪽이 이제 훨씬 더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안쪽의 형태 위치도 같이 잡아주셔야겠죠. 자, 연한 선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봉우리의 비율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꽃잎을 한 장씩 추가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은 선은 꽃잎의 중심선을 그어준 거예요. 자, 그럼 이 중심선에 맞춰서 꽃잎의 양쪽에 살을 붙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 둘. 중심선 양쪽으로 살을 붙여서 꽃잎의 넓이를 표현을 해줬어요. 자, 이쪽 꽃잎도 같은 방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하나, 둘. 자, 여기도 중심선에 맞춰서 양쪽으로 꽃잎의 넓이를 붙여줬고요. 꽃잎과 꽃잎 사이에 하나씩 추가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 이쪽 사이에도 하나 그려볼까요? 하나, 바깥쪽으로 살짝 말려 넘어오는 꽃잎의 형태를 한 장만 추가를 해주세요. 자, 이제 형태를 진하게 다듬어 볼게요. 색연필을 한번 깎아 주시고요. 자, 이제 조금 진하게 스케치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중심 덩어리 하나 그려줬고요. 선의 강약을 조절해 주시면서 형태를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꽃잎의 형태, 봉우리를 표현을 해봤어요. 확실히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서 입체감 있는 꽃봉우리의 형태가 만들어졌죠. 이런 식으로 간단한 구조의 원리만 정확히 이해를 하신다면 훨씬 쉽고 입체감 있는 정확한 꽃봉우리의 형태를 그려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연물은 처음에 초보자분들께서 도전하기 좋은 소재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자연물은 정확한 정답의 형태가 없어요. 형태적으로 어색하지 않은 비례와 구조만 잘 지켜주신다면 꽃잎의 모양은 조금씩 달라져도 그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똑같은 꽃이더라도 똑같은 꽃잎의 모양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쉬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초보자도 간단하게 그려볼 수 있는 꽃 그리는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다음 영상에서도 보다 유익하고 도움이 될 만한 수업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